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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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하루에 이제 그 대장경을 꼬박꼬박 읽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그 대장경을 보면 법구경 그쪽에를 저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한 45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읽는데, 오늘 이제 그 읽은 그 내용에 보니까,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이제 뜻이 제가 그 글귀를 그대로 읽지는 못하겠는데, 이제 경전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소용이 없다. 경전을 조금만 외운다 하더라도 바르게 바른 법을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글구가 있어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무엇을 바른 법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한영희 보살님, 무엇을, 우리 선생님도 그 법문을 하실 때 보면은 무엇을 외우는 걸로 공부를 삼지 마세요. 무엇을 많이 듣는 걸로 공부를 삼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경전을 조금만 외워도 바른 법으로 보고 또 생각하고 행하면은 그것이 더 낫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에 그렇게 되는데 무엇이 바른 법입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법구경 읽고 이제 그 경전 읽으면서 우리 독송하면서 딱 한 번씩 하겠죠. 무엇을 바른 법이라고 합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 그렇지.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른 법입니다.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합니까? 장현보살님 어떤 걸 사실이라고 하지요? 몸뚱이가 헛거다. 네. 그 한 부분에 들어가지요. 이렇게 일체의 모든 일체만법이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우리 맨날 하는데 모습공식. 제가 정말 모습공식 맨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맨날 그러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든 법,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든 법은 뭐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고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말씀을 하셨죠. 고, 집, 멸도. 고집멸도라면 왜 고가 생겼니? 고의 원인이 무엇이니? 집이거든. 이것이 사성제입니다. 울산 잘 보입니까? 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얘기를 하셨죠.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사성제. 이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쟤는 잘 못 쓰겠어요. 어려워서. 그래서 사성제라고 하는데 뭘 사성제라고 하냐면 고, 집, 멸, 도. 이게 사성제지요? 그렇지요? 근데 고가 제일 먼저 나왔어. 근데 여기에 과야, 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집이 인이에요. 왜? 괴로움이냐? 괴로움이 왜 생겼냐? 집착에 의해서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 인이 되는 겁니다. 인, 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을 말하자면 멸하는, 만약에 멸한다면 이게 과가 되지요. 어떻게 멸하지? 이게 도가 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 그런데 8정도를 행하면 괴로움이 멸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8정도지요. 인이 8정도입니다. 8가지 바른 길. 근데 8정도인데 8가지 바른 길에서 제일 처음이 뭐라고 했지요? 정견이요. 8정도 가운데서 1번이 안 되면 밑에 7번이 안 돼, 7개가. 그래서 정견이에요, 정견.
무엇을 정견이라고 하지요? 예? 사실대로. 사실, 그럼 또 사실이 뭐냐고. 또 그렇게 또 묻는잖아. 낮자리에 확실히 안. 제 행위 무상하고 제법이 뭐 삼법인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제 행위 무상하고 제법이 무하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은 뭐다? 변한다. 네, 변한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에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제행무상이죠. 제행무상이죠. 제행이라는 건 일체의 모든 향상이죠. 그러니까 일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뭐다? 무상이다. 항상하지 않다는 거지요.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변하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제법 무아. 뭐가 없다? 네. 나라는 것이 없어. 모든 법에는. 그래서 몸뚱이가 항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가 항상 변하니까 뭐예요? 거기에 나라는 것이 없지요. 내가 없어요. 근데 중생은 뭐라고 하지요? 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지요?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바뀐 생각. 이 뒤바뀐 생각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고가 있는 거지. 뒤바뀐 생각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뒤바뀐 생각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뒤바뀐 생각이 아니고 일체의 모든 법은 변하고 자체성이 없고 공하고 이렇게 하면은 머무를 수 없다고 하고 이것이 가짜라고 하면은 머무를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일체의 모든 법은 뭐가 자체성이 있다, 항상하다, 또 머물 수 있다, 진짜다 이러기 때문에 뭐가 있냐? 집이 딱 생겨버리는 거죠. 집이 생기는 거예요. 집이 생기면 머물면 뭐라고 했지요? 머물면 괴로움이라 해요. 머물 수 없는데 머무는 것이거든. 머물 수 없는데 머무는 것이에요. 머물 수 없는데 머무니까 무조건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일체계고지요. 일체계고야. 제행무상 제법무아를 모르니까 그냥 일체계고가 되는 거죠. 일체가 모두 일체만법이죠. 이게 일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괴로움이니? 이름을 몰라서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행무상 제법무아를 알아서 모든 것이 공함을 알면은 열반적정이죠. 열반적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고요함에 들어가서 완전한 평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된다. 왜? 제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아인 줄 알면 열반적정을 이룬다. 그런데 본래 열반적정이었어. 우리는 본래 열반적정인데 제행무상과 제법무아를 뒤바뀐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고가 생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고를 멸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8정도 8가지의 바른 길을 넣어갖고 꾸준히 연습을 하면, 꾸준히 연습을 하면 고통을,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요거를 딱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놨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런데 그 8정도에서 1번 이 정견이 안 되면은 그 밑에 정어, 정명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나중에 정정까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정이 나옵니다. 이게 되지를 않아요. 이게 안 돼. 1번이 안 되면. 그래서 무엇을 정견이라고 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정견이라고 하니? 제 행위 무상이고 제 범위 무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지? 일체에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뭐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그 머물 수 없는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거지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부처님의 삼법인을 지금 실제로 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적용하고 그 이치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습공식을 하고 있죠. 모습공식은 이 이치를 다 담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 새말기 그 팜플렛 좀 갖고 하나씩 다 나눠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엉뚱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하나 주십시오. 네, 저도 하나 주십시오. 엉뚱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냥 무턱 대놓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뭐가 틀린다? 부처님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8정도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정견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다음엔 다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뭘 자꾸 주장을 하고 계시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세워야 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마련을 해서 뭐를 바로 잡는다? 방향을 바로 잡는다. 우리 살아가는데도 방향이 발라야 되거든요. 방향이 틀리면은 간 만큼 손해라요. 자기는 간다고 열심히 가지요. 열심히 가는데 어떻게 해요? 되돌아와야 돼. 근데 처음부터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쉽지가 않지요. 가다가 또 되돌아오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는데 지금 보림선언에서는 처음부터 딱 방향을 바로 제시를 한단 말이죠. 방향을 바로 제시한다. 지금 우리가 모습공식은 어떤 이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바탕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공의를 바탕으로 텅 빈 이치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지금 법문도 하고 자선도 하고 새말기도 굴리고 지금 모습공식도 하고 바탕공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모습공식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라. 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실체가 없어. 그러면은 바로 자기한테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자기한테.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 그러면은 내 몸뚱이가 자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자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대답은 되게 잘합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 보고, 듣고, 육근과 육진 경계, 빛깔, 소리, 냄새, 맛, 다 찔림이죠. 그러니까 생각, 느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이런 모든 것이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가 나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가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닿으면 화가 사라져. 우리의 그 지금 몸뚱이 생명도
몸뚱이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살았다가 쭉 인연과 조건에 따라 계속 쉼없이 변하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지요. 사라지면서 또 다른 형태의 모양이 되어버리지요.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데는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 내가 없는데 자꾸 나는 뭐라고 하지요? 내가 있다라고 하죠. 내가 있다. 내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러 왔어. 지금 여기 공부하러 오셨지요? 공부하러 오면은 누가 공부를 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지요? 내가. 어떤 내가? 몸뚱이 내가.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하러 왔다며, 처음에는. 우리 지금 몸뚱이를 나라고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몸뚱이는 제법이 무한데, 부처님께서 제법이 무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전부 다 거기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뿌리망심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어떤 것이 뿌리망심이죠?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없다라는 이 말은 아니죠. 지금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는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라는 거지. 진짜 나는 일체의 모든 모습을 낮출 수 있는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말하자면 묘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덕장인 영원한 생명짜리 절대성짜리 바로 법신짜리가 진짜 난데 중생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거 몸뚱이 딱 보고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다 하는 순간에 뭐가 들러붙어 버려요? 내다 하는 순간에 뭐가 들러붙어 버려요? 응? 시간과 공간이. 내다 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어 버려요.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어떤 사람이 우리 진짜 우리 이웃에 있는 분인데 진짜 땅이 많아요. 땅은 되게 많은데 그게 산으로 된 땅이 많은데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재펴서 이제 대출을 받고 이제 또 그거 하고 돌려막기 해. 나이가 이제 70이 됐거든요. 그분이요. 근데 현금이 없으니 사는 것이 자기 집이 한 칸이 없어. 그래서 이 현금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얼마나 잘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딴것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흑자부도라는 게 있어요. 흑자부도. 자산 가지고 있는데 부도 난 거예요. 부도가. 그래서 미래에 되게 나중에 땅을 다 팔아서 어마무시하게 부자가 될란지는 모르지만 지금 연세가 70인데 현재가 없는 미래가 있는가요? 내가 그랬어. 현재가 없는 미래가 있어요. 현재가 자꾸 현재가 미래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분은 사고방식이 또 저하고 또 너무 달라서 이런 말이 절대로 귀에 안 들어오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막 평당 100만 원을 주겠다 그걸 밑에 도로를 놓고 이러면 120만 원을 받을 건데 130만 원 받을. 이래서 땅을 못 파는 거예요, 그냥 땅 팔아서 그냥 띵까띵까 먹고 살면 좋겠구만. 옆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이지요. 그러니까, 그래, 그분은 인연과 조건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게 이제 자기 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못 넣는 거죠. 못 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모습 공식에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일차의 모든 모습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요. 1차의 모든 모습은 무엇으로 생겨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모습이 있고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모습이 사라져.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걸 바라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는 그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다 달라요. A라는 어떤 그 물체를 볼 때 또는 이것이 사건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뭐 그 무엇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가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 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보는 A가 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왜 다르느냐? 왜 다릅니까? 인연과 조건이 달랐어요. 여러분들이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이치만 생활 속에서 확실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적용해 나가기 시작하면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완전 바뀌어요. 이거는 막 금방 바뀌는 겁니다. 왜? 보통 우리 요새 뭐 부부끼리도 그렇고 또 자녀 부모와 자녀 뭐 요새 또 이제 아들 결혼시켜 보면 또 의견이 살짝 상반이 돼요. 그지요? 결혼시켜 보면 그래. 근데 그거 별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그런데도 엄마하고 딸 또 아빠하고 아들 또 그런 관계들이 부모는 야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녀는 또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자녀는 또 화가 난단 말이지. 왜냐면 잘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결혼을 시켜보면 좀 그렇고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생활도 살짝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자녀를 둘이나 결혼을 시켜봤기 때문에 아는데 결혼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살짝 서운한 마음이 살짝 스칠 때도 있어요. 살짝 스칠 때도 있어. 그러면 얼른 생각을 하지요. 인연과 조건이 다른데 나는 내 인연과 조건으로 A를 이런 상황으로 보고 쟤는 지 인연과 조건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연과 조건을 얘한테 말하자면 내가 대입을 시키기 때문에 서운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얼른 살짝 접고 이제 이게 이제 좀 의견이 많이 이제 달라지는 거는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풀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면 대화를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볼 때는 대화를 안 하고 화부터 내지요. 니 왜 내 말 안 듣냐? 엄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움 붙지요. 싸움 붙으면 이게 막 완전히 단절이 돼. 단절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평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무나 다양하게 일어나고 또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또 그런 것도 있지. 또 그런 것도 있고 부부간에도 그런 거 있고 또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많지요. 내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아요. 나와 내 자신을 보면서 또 하는 것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스스로 그 인연과 조건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그 힘이 점점 길러질수록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원에 여기 와서 다 공부할 때는 진리를 말하자면 진리를 되밟혀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해서 온 거지요. 내가 선원에 와서 난 더 불행하고 싶어 해갖고 온 사람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어요. 좀 더 잘 돼 보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잘 돼 보려고 오는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다? 정견을 세우는 거예요. 정견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 영기와 공성에 대한 바른 가르침으로 그거를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느끼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이제 진짜 자기의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삶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어떻게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발현시켜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대로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이 이제 정견이에요. 정견. 그래서 제행무상, 제법모와 일체계고 열반적정이 바로 부처님의 정견이 정견.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똘똘 뭉쳐서 해놓은 것이 모습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육진경계 생각하고 뭐 견문 같지 않은 거 느끼고 뭐 보고 듣고 하는 거 또는 거기서 일어나는 아르마리서부터 모든 나를 비롯해서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습. 이 모습은 뭘로 생겼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고 해. 내가 있다고 해. 이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칠판이 있다고 생각해요. 칠판이 있기는 있지요.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보살님은 이제 자비한 보살님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김영숙 보살님하고 요 칠판을 볼 때 나는 요 칠판을 이렇게 보는데 고양이가 칠판을 이렇게 볼까요? 나비가 칠판을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고양이가 지금 내가 거울을 비춰서 보는 내 모습을 이렇게 볼까요? 나를. 칠판 같은 거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내 몸뚱이만 오면은 이해 불가가 돼버려. 이해 불가가 돼. 이 몸뚱이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거든. 그러니까 저 고양이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면 나는 어떻게 보인다? 고양이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여요. 나비의 눈에는 나비의 눈의 인연과 조건으로 내가 보여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 몸이 뭐다? 실체가 없지요. 제법이 무아예요. 실체가 없어요. 고정된
그 모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고정된 모습이 없다. 이 지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넓은데 일반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김영숙 보살님, 여기 자비한 보살님, 또 울산에 강보련 보살님, 임순자 보살님 이렇게 딱 있고 집도 이렇게 있고 책상도 있고 다 이렇게 보이지요? 해경 보살님 이렇게 보이지요? 보이는데 요거를 모든 딴 그 생물들도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영숙 보살님 그러니까 바운다리가 너무 커져서 좀 어벙벙하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내 몸뚱이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럼 이제 김영숙 보살님이 그러면 저기 뭐 내하고 그러면 저기 일치명하고 둘이 똑같이 그 거울에 이렇게 비춰서 보면 어떻게 해요? 김영숙 보살님이 내를 보는 거나 내가 김영숙 보살님 보는 거나 비슷하게 보고 있죠. 비슷하게 볼 거 아닙니까? 또 거울 비춰보면 비슷하게 보거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지요? 동분망견. 빨간 건 안 보이지요? 동분망견. 동어. 얼어 보이는 망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영숙 보살님하고 일심명하고 거울 딱 보면서 뱀한테 물어봐. 뱀아니도 이렇게 똑같이 보이냐?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한번 뱀이 뭐라고 하겠나요? 아니 난 그렇게 안 보이는데. 뭐 이상한 그 괴물들이네. 뭐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김영숙 보살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봐. 자꾸 사람은 사람한테 물어보거든. 뭐 고양이나 뭐 저기 뭐 소나 뭐 염소나 뭐 뱀한테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너가 왜 보이노? 네 보이는 거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자기가 그대로 이런 모양인 줄 알아. 정말로 신기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내 몸뚱이는 뭐다? 모습이지요. 모습이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다르게 보이겠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소리도 마찬가지고, 똥파리는 똥에 계속 앉잖아요. 그게 똥파리는 똥이 향수야. 똥통에 있는 구더기도 똥통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더기는 똥이 향수 그렇게 좋은 냄새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거 못 살지요. 똥파리도 똥만 있으면은 쫓아가거든. 날라서 그 위에 앉거든요. 근데 사람은 똥 냄새 너무 싫어하지요. 자기 아는 똥 냄새를 잘 맡지만 부모 똥은 정말로 냄새 지독하다. 그 왜 그럴까요? 똑같은 똥을 지금 두고 똥파리는 똥이 너무 좋아서 똥 위에 앉기까지 해. 근데 사람은 똥 냄새 난다고 도망을 가거든. 그러니까 같은 똥을 두고 무엇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후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냄새를 다르게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그 슈퍼에 가면 그 샴푸도 향이
아주 여러 개고, 또 뭐 저기 하듯이 머리 샴푸서부터 뭐 화장품서부터 향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향수도 그렇고 이 향이 좋다고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어지러워. 그 냄새를 맡으면 너무 강해서. 특히 왜 남자들 그 저기 스킨 같은 거 이런데 정말로 확 바르고 이렇게 오면 정말 여름엔 지하철 타기 더워 죽겠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면 막 어지러워 그냥. 근데 그분은 또 아주 프레시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든 모습이 다 다르게 본다는 거, 다르게 냄새를 맡는다는 거,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 다르게 느낀다는 거. 이것만 마음에 딱 가지고 있으면은 뭘? 정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라요. 정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그 경전 그 대장경을 보니까 딱 이렇게 해놨대. 진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건 진리라고 했나? 진짜라고 했나? 진짜를 우리 맨날 하지요. 진짜를 가짜를 진짜로 알고 아는 거는 중생이라고 했지요. 또 가짜를 가짜로 아는 거. 이게 부처라고 했거든요. 부처지견이라고 했거든. 그게 부처님의 다 그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한번 보세요. 난 너무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갖고 지금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이 부처님이 되게 재미있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저는 좀 딱딱하게 말을 하지만 부처님은 굉장히 부드럽고 많은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 이제 공부를 더 하면 인연과 조건도 그 당처가 비었다 이렇게 나가겠지만 처음에는 모든 모습은 뭐다?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게 무슨 법이요? 연기법이라는 겁니다. 연기법. 연기법이 있으면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은 뭐하다? 공성이 되는 거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그 모습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움직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연과 조건이 없어도 있고 인연과 조건이 있어도 있고. 지금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날씨를 설명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 기자가 날씨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른 장마죠. 마른 장마입니다. 근데 그 프랑스 같은 데는 지금 프랑스 어떤 지역인가 그 지역은 45.7도인가 뭐 47점 몇 도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올랐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제트 기류가 불안정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극 지방의 얼음이 딱 잘 안 녹고 있으면 제트 기류가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이렇게 그걸 한답니다. 그 온도를 딱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게 온도가 이제 내려가 버리니까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기후가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제트 기류가 헐렁헐렁해져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지구가 동그랗게 있으면 내려오면서 이게 울렁거리니까 전 세계 전 세계의 그 기후가 울렁거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설명을 딱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걸 보면서 인연과 조건이죠. 제트 기류가 위로 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쭉 지구가 그 해왔던 기후를 그대로 답습을 할 건데 인연과 조건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 제트 기류가 자체성이 없는 것이죠. 제트 기류가 자체성이 없는 것이에요. 제트 기류가 자체성이 있으면 온도가 오르든지 말든지 지가 딱 지구 위에서 뺑뺑뺑 돌고 있을 텐데
자체성이 없으니까 인연과 조건이 바뀌니까 얘가 그 지구 위쪽에 이렇게 거기 위에서 돌고 있어야 될 게 쭉 내려와서 막 여기서 돌아버리거든. 헐렁헐렁헐렁하게. 그러니까 듀가 완전히 변하고 막 오렌지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고 그랬다고 하대요. 오렌지만한 우박이면 그거 바로 맞으면 사망합니다. 저기 뭐고 지붕이나 차 다 깨지거든요. 그 오렌지만한. 그런데 그 보니까 바다에 그게 떨어지는데 보니까 막 개가 떨어지니까 막 물이 막 팍 솟아오르더라고. 그래서 이 모습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다. 그런데 이 인연과 조건이 한 개만 변해도 모습이 어떨까요? 달라집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랬죠. 내가 이 사람이 너무 그 인연과 조건으로 너무 미워서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10억을 준다네. 그러니까 모습이 싹 바뀌어버렸어. 화내는 모습이 뭘로 바뀌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냥 너무 바뀌어버렸네.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모습도 바뀐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사람이 살면서 배가 고프고 또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또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거든요. 변하는 도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이 인연과 조건이 소화불량이 됐다든지 음식이 나빴다든지 뭐 식중독이 걸리든지 체하든지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하든지 뭐 이런 모습이 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가 없는 것이다?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또 고정불변한 것이 없는 것이 모습의 속성입니다. 모습의 속성.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의 본성은 공성이에요. 우리가 공성의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이 이 번뇌와 무지를 직접 깨뚫고 가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무지에서 벗어나는 가장 직접적이고 그 중심을 깨뚫는 것이 공성에 대한 이치,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깨달을 수 없지요. 왜? 나는 지금 뒤바뀐 생각으로 있거든. 몸뚱이를 나라 하고 지금 화를 내면 화는 내 것이라고 하고 그렇죠? 뭐든지 나 아니면 내 것이야. 나는 나다 내 것이다 하는 게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는데. 철저하게 나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분별망상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뭐 연교와 공성 이야기한다고 하루아침에 뭐 그걸 뭐 알고 그렇게 해지나요? 안 해집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뭐를 하지요? 연습을 하고 이런 법회에 나오고 일과를 굴리고 노력을 하는 거지요. 지금 노력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막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사람도 너무 많죠. 이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왜 그만둘까요? 이 공부가 진짜 좋은 공부인데 왜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냐 이 말입니다. 예? 예? 인연과 조건으로? 그것도 인연과 조건이기는 하지. 그런데 뭐가 없다? 물어봐. 당신은 왜 여기 공부하러 왔습니까? 그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괴로움이라고 하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기가 무엇을 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도 사유를 안 해봐. 그냥
지금 막 당장 막 감정적으로 괴롭고 뭐 몸도 괴롭고 하니까 막 괴로움 이래가지고 막 구름같이 그냥 어벙벙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 아, 나는 무엇이 괴로운 것이지? 그래서 또 물어봐. 당신은 괴로움에서 꼭 벗어나고 싶나요? 그럼 대답을 좀 못하네. 꼭 벗어나고 싶나요? 관고련보살님, 괴로움에서 꼭 벗어나고 싶나요? 조건으로 저는 그냥 벗어나고 싶으면 벗어날 수 있을 거고 인연이 안 되면 못 벗어난다 생각합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 아니지. 인연과 조건, 내가 원을 세우면 그 원은 인연과 조건의 그 바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반드시 벗어나겠다. 꼭 반드시 벗어나겠다. 요 한 생각만 딱 있으면 어떤 인연과 조건이 와도 헤쳐나간다는 겁니다. 가다가 또 조금 가다가 꺾일 수도 있지요. 주저앉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자기가 반드시 그래야겠다고 하면 반드시 또 인연과 조건이 돼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 인연과 조건도 누가 불러요? 자기가 부르는 겁니다. 남이 불러주는 거 아닙니다. 남이 불러주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이 자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연과 조건도 자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 당처가 빈 겁니다. 에어컨 조금 끄셔도 되겠다. 인연과 조건이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치요? 근데 인연과 조건의 당처도 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을 누가 불러대요? 내가 불러대는 겁니다. 내가 불러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남을 절대로 탓할 수가 없어요. 내 인연과 조건을 내가 부르거든. 그러니까 그 인연과 조건을 부를 때 만약에 내 지혜가 부처님처럼 완전히 대자유인이 됐어. 완전히 텅 비었다고 그 공성인 줄 알아. 그러면 뭐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겠지요. 모든 걸 헛것으로 딱 보겠지요. 그러면 인연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 어떻게 하냐면 맨날 내다, 내 것이다, 내가 인연, 모습은 자체성이 있다, 모습은 항상하다, 모습은 진짜다,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고 늘 내가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뭐처럼 달라붙어요? 꿀떡처럼 딱 달라붙으니 찹쌀떡처럼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을 부르는 것도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예요. 100% 자기 책임이에요. 뭐 어떤 분은 뭐 엄마 아빠가 왜 나를 낳았냐고 그렇게 하죠. 그거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자기가 그 태에 들어가는 거지요. 자기가요. 그 인연과 조건으로. 그래서 인연과 조건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1차의 모든 이 말하자면 허공 중에는 요소의 상태로 있거든. 공덕장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이것이 텅 비었다라고 완전히 내 공에 요달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인연과 조건이 남 보기에는 붙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붙을 수가 없지요. 실제로는 못 붙어. 왜? 인연과 조건도 당처가 비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인연과 조건도 못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놔두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학한도인이라고 하지요. 배움이 없는 한가로운 도인이라고 하지요. 그런 분들은 공리에 완전히 요달하신 분. 그래서 일처의 모든 모습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무생, 생한 바가 없는 그걸로 보는 분은 공리에 완전히 요달이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왜냐하면은 누가 안 놔줘요? 내가 안 놔줘요. 그 인연과 조건을 내가 안 놔줘. 내가 꽉 붙들어. 그 인연과 조건은 도망가고 싶은데 내가 붙들어서 못 놔줘. 도망을 못 가. 그래서 뭐 공부를 하는데 내가 뭐 내 인연과 조건이 되면 뭐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누가 공부를 하는데요? 인연과 조건이 공부하나요? 인연과 조건이 공부하는 거 아니죠? 누가 공부해요? 내가요. 어떤 내가요? 몸뚱이 내가? 누가 공부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텅 빈 법신 자리거든요. 그 바탕 체인 자리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러붙을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런 몸뚱이를 놔두어서 내가 공부를 해. 공부를 하는데 이 몸뚱이는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죠. 근데 내가 이 시간과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허공 같은 자리가 공부하는 걸 알아. 그러면 현재 이렇게 공부하다가 몸뚱이 버리죠. 죽죠. 죽어도 그 다음에 또 공부하죠. 또 공부하죠. 왜? 그 자리는 뭐가 안 붙어요? 시공간이 안 붙기 때문에. 시공간이 안 붙잖아요. 몸뚱이는 시공간이 붙어요. 이 점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이나 우리가 모습공식을 자꾸만 해봐. 모습공식을 자꾸만 해보면 이제 어느 날 이해가 된다는 거.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